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보궐선거가 다 끝났습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또 야당은 야당대로 텃밭을 사수하는데 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야 할 것 없이 다 선전을 했다고 봐집니다. 특히 스님이 예상했던 대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윤일현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상당히 크게 김경지 후보를 제끼고 당선이 됐습니다. 다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보궐선거 끝난 다음에 다음 주에 한동훈 당대표와 대통령과의 독대라 한가요, 면담이라 한가요, 아무튼 만남이 있다고 하는데, 만남은 성사가 된다는 것이 이제 기명사실인데, 과연 어떤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또 어떠한 성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 지금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런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상당히 국민들이 우려할 정도로 뭔가 여러 가지 끊임없는 잡음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공천 개입이다, 정치 개입이다, 공천 개입이다, 이런 의혹.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이제 검사의 어떤 그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거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끝난 것이냐까지는 또 국민들 의혹이 아직 사그라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독대에서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는 김건희 여사의 외부 자제를 중단해달라. 오직하면 그런 소리가 또 나오겠습니까? 또 측근에, 김건희 여사 측근에 그런 이런저런 사람들 인적 쇄신을 좀 해달라. 그리고 본인에 대한 이런저런 잡음을 갖다가 좀 정리를 해달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주 분석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해야 된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스님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72년 9월 7일 나무 익희상에 시는 오시가 맞다고 봐요. 오시가 아니면 답이 없다. 사시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사시 같으면 사신거화종구, 사중병화가 너무 약해. 그렇기 때문에 오화가 아닌가. 자, 그러면 결국은 신월의 병화가 오화에 근하고 금수, 토생금, 금생수, 십재관이 너무 태왕해서 십재관 태왕 용겁격, 십재관 태왕 용겁격,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봐지는 사주예요.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조우가 있습니다. 조우 하나 간다는 것 같지만 이 굉장히 큰 겁니다. 간단히 불안점, 사주 팔자 중에서 딱 불안점이 있는데, 몸이 태양인데, 몸이 병화인데 불안점이 있는데 대통령 영부인까지 될 수 있다. 그런 반열에 오를 수 있다. 사주 하나.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병화 한 점에, 병술시에 병화 한 점으로 대통령까지 된 거 보세요. 그래도 조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추울 때 불을 필요로 한 사주, 더울 때 물을 필요로 한 사주. 그래 물의 운을 만났거나 또 추울 때 불의 운을 만나면 그만큼 엄청나게 크게 발복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 사주는 토, 금, 수가 토금수가 태왕에서 병화가 오화에 근에서 뿌리를 두어서 오화를 용신으로 한다. 지상 용급격. 화가 용신입니다. 스님이 볼 때는 화가 용신이고 목은 희신이고 불을 떼니까 수는 기신이고 이 사주에 이 수가 다 뭐예요? 이게 이성입니다. 이성. 이게 강해지면 관제가 붙는 거예요. 이게 다 관살이잖아요. 관살. 어떻게 보면 합관유살. 하나 심중임수 합살유관. 그러더라도 이것은 사실은 합살유관이라 손 치더라도 심중임수를 우리가 감안을 해 보면 관살 혼잡이 거의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합관유사는 맞는데 합관유사는 원래 관살 혼잡으로 보지 않는 것이 통상인데 그런데 신중임수까지를 이게 이제 신중임수가 없고 임수만 있으면 이것은 완전히 합관유사이다. 그래서 관살 혼잡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사주 분석이 나오는데 아무튼 일단 이 사주는 청한 사주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관살 혼잡은 특히 여명 사주에서는 여자의 사주에서는 그것은 조금 크리는 그런 사주는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십제관 토금수가 당해서 일주가 오화에 근해서 약해졌다. 그러나 조우가 있기 때문에 또 병화가 지지에 4화나 5화나 불을 갖다가 불이 유군을 하면은 태양 지정이다. 그래서 절대로 어떤 왕한 세력에 종하지 않는다. 따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태양 지정. 병화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일주가 병화에 한해서. 자, 그러면 결국은 목화운의 발복을 하고 수가 기신이고 금은 구신이에요. 그럼 토가 약신입니다. 그럼 토가 다 좋을까요? 목은 다 좋을까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오화, 조우까지 포함되는 이 오화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병기정이 들어있습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기토는 안 좋습니다. 저 20개월짜리 이건 안 좋아요. 자, 그렇게 보면 옛날에 한번 지나갔습니다. 언제? 21, 22, 23, 24, 25, 26, 27가을부터 27가을부터 28가을, 29 상반기까지 약 한 20개월 정도 오중 기토가 지나갔습니다. 이런 운에는 회화토 생금생수, 회화토 불이 굉장히 약해지면서 금을 돋고 금이 물을 돋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운에는 어떤 자기가 하는 사업이나 건강이나 또 아니면 자기가 누려야 할 어떤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권력 같으면 실추가 되고 재물 같으면 손재가 나는 거고 또 건강상에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정신적 건강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서 불안이 오는 그러한 운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한번 지나갔습니다. 어려운 운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개수가 들어왔는데 49대운에 계묘대운에 여자는 플러스 50세 생일을 지라고 50, 하나, 둘, 셋, 넷, 다섯 55세까지 가는 운입니다. 개수는 55세까지 가는 운입니다. 55세 생일까지 가는 운. 이 운이 애초에는 물이 병이니까 불이 필요한 사람이 물이 귀신이니까 병은 병인데 개수는 이성으로 보면은 지금 본남편이죠. 본남편. 여자 임수는 다 애간 남자죠. 말하자면. 자,
개수가 들어와서 수국화라는 게 아니라 월상에는 무토하고 무게 합을 이루었다. 무게가 합을 이루어서 뭘로 변했어? 화로 변했다. 무게합 화. 그러면 화로 오면 무게합 화면 화급금 돈이 들어오는 거지. 금을 억제를 시키면 또 화생토 토국수 관록이 떴습니다. 뭘로 인해서? 남편으로 인해서. 남편이 대통령이 됨으로 해서 본인도 덩달아서 어떤 그런 부인으로서 대통령의 부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운은 맞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분히 끊이지 않느냐? 사실 이 개수 자체의 이 운이 그렇게 막 100% 예를 들어서 목화토운이 청간으로 떴더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수 이 자체는 원래는 관제를 몰고 남편으로 인해서 좋은 일은 생겼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일은 생겼지만 근본 자체는 관제구설을 항상 끼고 도는, 그래서 금수운이 터지면 항상 관제구설이 따르는 그런 지금 운에 봉착이 돼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하반기, 금년의 하반기, 갑진년입니다. 갑목은 이미 지나갔고, 갑목 지나갔습니다. 을목이 들어왔습니다. 자, 을목이 들어오면, 지금 현재 원국에가 신자합수. 자, 이제 진토가 들어오면 신자진 삼합이 되죠. 이 삼합이 되면 을개무가 통하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시장까지 통하지 않아요.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음력 7월 1일부터 양력으로 8월 4일인가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가? 신자진이 뭐예요? 물이 태왕해지니까 관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관제 구설이 따르는 거예요. 관제 구설이 따른다. 자, 음력 7월 8월이 임신계유입니다. 임신계유. 관제 그 구설이 끊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태균이나 김대남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서 관제를 몰고 오고 있잖아요. 거기다 지금 삼재가 되었습니다. 이 삼재는 아주 좋은 삼재는 못 돼요. 중삼재 내지는 좀 악삼재에 가까운 그런 삼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광을 얻었을 때 근신을 해야 하는 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대고 나서고 그런 지금 운이 아니고 근신을 해야 돼. 자숙을 해야 되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그런 운이다. 나서서 뭔가 활동을 하고 본인의 어떤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그러한 영부인으로서의 어떤 자기의 어떤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운을 못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을 해야 하는 그런 운이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음력 7월 초하루 양력으로 8월 4일, 양력으로 8월 4일 이후가 되면은 신자진 삼합이 떨어져도 전부 다 수가 태왕이 되니까, 물이 태왕하니까 관제 구설이 끊이지 않는다. 거기다 삼재까지 개매져 있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운이 도래됐음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어떤 공천 문제로 저런 거 여론 조작이네 무슨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또 김건희 여사의 측근에 무슨 십상시다 7인방이다 어쩌고 별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죠. 이런 구설이 따른다. 자, 이렇게 한 이런 상황에 앞으로 이제 지선이 있고 대선을 또 치러하는 그런 당 대표 또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냥 묵인하고 외면하고 그냥 두리뭉실 넘어갈 수는 없다는, 당 대표 입장에서는 또 선거를 치르게 되면 승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입장. 그럼 결국은
김건희 여사는 어떤 처신을 해줘야 되냐? 스스로. 옛 말에 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은 내일 모레 다음 주에 이 대통령하고 당대표하고 예를 들어서 독대를 하든 면담을 하든 간에 이런 것들이 마음이 서로를 위해주고 이해해주고 위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야 이게 마음부터 서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여기에 아집이나 독선이 개입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감이 개인적인 감정이 이입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두 분이 지금 독대를 하거나 면담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스님이 예상할 때는 큰 성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대통령 마음이 바뀌어야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난은 그렇게 크게 없잖아요. 모든 것이 지금 김건희 리스크로 지금 한정이 되고 여기서 지금 발단이 돼가지고 모든 지금 국정이 사실은 참 어렵게 가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 원인은 여기에. 자, 이제 이분이 지금 뭔가를 지금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데, 과연 그래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외부 활동을 중단해 주시오. 또 그 측근에 십상시 같은 7인방 같은 이런, 딸랑이들 좀, 쇄신 좀 시켜주시오. 배척 좀 시켜주시오. 또 본인에 대한 이런저런 개인적인 그런 일로 국민들의 어떤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일이 없게 좀 해주시고 그 가장 간단한 거예요. 여기가 지금 키포인트.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지금 국한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뭔가는 결정을 내려야 돼요. 대통령이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결정을 내려야 돼요. 이 선으로 완전히 나는 앞으로 내조만 하지 진짜 약속했던 대로 대선 당시에 약속했던 대로 아니 대선을 치르기 전에 뭡니까 명태균이 같은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 막말로 윤석열 대통령 검사하다가 검찰총장 하다가 지금 대선에 뛰어들었는데 뭐가 인맥이 얼마나 있고 도와준 사람이 얼마나 있고 정말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그러니까 2021년도 스님이 기억하기로는 3월 4일 날 퇴임을 하고 나서 6월 29일 날인가요? 입당을 하고 아무튼 7월 29일인가 이제 정식으로 대선 주자로 지금 나서겠다라는 지금 선포를 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스님이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대선을 갖다가 본인 나름대로 성공을 시켜서 대통령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국민만 바라보고 애초에 검사 시절에 얘기했던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을 국민들은 믿었던 거예요. 지금도 스님도 지금도 그 내용에 대해 믿고 싶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합니다만은 이상해요. 왜냐하면 자 2022년도 이민년에 대통령이 됐는데 이민년 상반기에 대통령이 됐는데 이 잡초도적 임수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금수상관이 이 경관격인데 대통령도 불이용신인데 물이 들어왔는데도 대통령이 됐어요. 일단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민 다음에 계묘가 들어왔어. 그럼 2024년도에 갑진이 들어왔어. 갑진에 4월 12일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때 운보다 이때가 훨씬 좋았다니까요. 좋았는데 왜 총선에 저렇게 참사를 당했을까? 거짓말을 참패를 당했을까? 이게 너무너무 안 풀린 거예요, 스님도. 계속 잘할 것이라고 또 운 자체는 그렇게 흘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정말로 자기 실력을 갖다가 스님이 볼 때는 이런 말하면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는 어떤 그 파워 본인 나름대로 어떤 기운을 지금 사실 한 50%도 지금
발의를 하고 있지 못하지 않냐고 생각해요. 국민들은 거의 100% 정말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뭐 이렇게 저거 해서 그 비리를 또 파헤치고 대한민국의 정상국가로 갈 수 있는 그런 틀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사실은 지지를 했던 거 아닙니까? 스님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당선되는 그 운보다는 날이 갈수록 운은 좋아지는데 정치는 국민들이 생각하다시피 그에 버금가는 그런 정치가 지금 안 되고 오히려 후퇴하는 그런 정치가 되고 있다. 스님도 정말로 이거 이제 유감이었고 그걸 갖다가 어째서 저런 일이 벌어질까? 운은 향상되는 운인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지율도 지금 20% 중반대 지금 여기서 지금 간신히 지금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질까?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어떤 리스크 때문이 아닌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 할 일을 갖다가 충분히 120% 발휘할 수 있는 분으로 많은 국민들은 지지를 보냈고 성원을 했고 또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실상은 사실은 좀 미흡하다. 이 원인이 어디가 있을까? 정말 자기가 실력 발휘를 대통령으로서 또 되기 전에 대선 어떤 공약을 했던 이런 부분들 그것이 과연 100% 지금 다 하고 있느냐? 그거 아닌 것 같아. 그 원인이 어디가 있을까? 그래서 그 감소 원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이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가 아닌가. 이럴 때는 스님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지금 장황하게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운을 보면 지금 그렇습니다. 갑진에 진또 신자진이 들어왔습니다. 음력 12월 20일이 넘고 나면 지금 의뢰월이 음력 10월 달입니다. 11월 달이 병자입니다. 12월 달이 음력이에요. 그 다음에 정축이에요. 전부 다 물입니다. 물이 병이든 물이 또 들어와요. 거기다가 지금 신자합수에 또 음력 11월 보름 지나면 또 신자합수 들어와요. 아무튼 여기서부터 해자축 10월 한 음력으로 20일 후 10월 20일 후부터 해중 임수 들어오면서부터 또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지금보다도 훨씬 리스크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거기다가 11월 달에 음력 동짓달에 지금 보름 지나고 음력 11월 15일 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 또 신자진 이 불 꺼지면 죽어요. 불이 지금 안 꺼집니다만은 왜? 개수가 있기 때문에 무게하고 화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안 꺼지지만은 정말로 어려운 운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면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의 요구사항대로 해주는 것이 스님이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봐요. 스님이 정치 평론가가 아닙니다. 아주 분석을 해보고 조금 더 이 정부가 조금 잘할 수 있는 잘하는 정부가 됐으면 좋고 애초에도 지지를 했었으니까 제발 좀 잘해라. 이게 도대체 뭐냐? 이 정도밖에 못하냐? 솔직히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정치 보려고 솔직히 당신 지지한 거 아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좀 잘했으면 쓰겠다라는 그런 바람 때문에 이런 분석까지 해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정치 평론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주 운 자체를 갖고 비교를 해보면 김건희 여사의 이 리스크는 갈수록 아마 부정 전까지 양력으로 내년 2025년 1월 말일까지 쭉 갈 거니까 상당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실 이번에 그 108석에서 4석이 지금 또 문제가 생겼잖아요. 4석 만약의 경우에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뭐 면담이라 한가 독대라 한가요. 아무튼 이게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나중에 지금 또 특검 네 번째 지금 또 발의를 했잖아요. 지금 야당에서. 이게 지금 108석이 무너질 수가 있다. 8석 뺏겨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특검 받아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차라리 지금 현재 이 운은 신자진 불이 필요한 사주에 물이 너무 홍수가 날 지경으로 많으니 이때는 이제 사람이 가장 현달한 사람이 뭡니까? 진태를 아는 사람. 나갈 때와 들어올 때. 지금은 들어올 때입니다. 스님이 볼 때는 반드시 운으로 보면 들어올 때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 요구사항을 대통령께서 조금 그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모르지만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out of sight and out of mind. 안 보면 멀어져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절대 필요한 거예요. 이 지금 위기사항입니다. 지금 뭐 이번에 뭐 보궐선거에서 각 텃밭에서 지킬 건 지키고 사수했다고 하지만은 지금 굉장히 국내에는 어려움. 지금 명태균 뭐 무슨 그 뭐예요? 카톡에 지금 나와 있는 게 무슨 뭐 2,000개네 4,000개네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또 김대남이 문제 물론 서울보증보건부 감사로 갔다가 그만두기는 했지만 이런 거 과연 이게 누구 입김으로 갔냐 이런 거 저런 거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걸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확률이 스님은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이런저런 문제를 좀 외부 활동을 좀 중단해달라. 또 그 측근에 있는 뭐 십상신에 무슨 뭐 7인방이네 이런 사람들 조금 인적 쇄신을 해달라. 또 본인에 대한 이런 거 저런 거 앞으로는 절대로 나대지 말고 자숙하고 근신한 쪽으로 좀 가게 해달라. 이게 할 수 있는 얘기 같습니다. 당 대표로서. 왜? 선거를 치료하고 또 윤석열 정부를 성공으로 이끌려면 그런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볼 때는. 또 운으로 볼 때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이 지금 리스크가 이랬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났다고 해서 당장에 끝나냐? 아니요. 계속 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번에 독대에서 또 이 면담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좋은 성과를 내서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불안하지 않고 안심하고 생각에 열심히 종사할 수 있고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에 대해서 앞으로의 그 연말까지 구정 전까지 운을 살피건데 상당히 조금 지금 현재 이 상황보다도 더 지인일보한 안 좋은 운으로 치닫기 때문에 모든 것을 조금 수용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